사실 예비 강사님들은 해부학을 봐도 당장 근육의 위치를 알고 작용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게 어떻게 이론에 들어가고 이게 실기에 어떻게 풀리는지가 연결이 잘 안 되는. 이론의 실기화를 이제 요새 트렌드기도 한 것 같은데, 왜냐면 이때까지는 그냥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이는 사람이면 그냥 그 사람만 따라하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피트니스 업계가 점차 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과학적인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한다는 말이죠. 왜냐면 마케팅 용어로서 생각했을 때 관여도가 체형 교정이나 통증 개선이라는 건 사실상 관여도가 너무 높은, 이제 통증이 발생을 하면 회원님들의 관여도는 굉장히 올라갈 거고 고민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시키는 운동들이 뭔가 근거가 없이 그냥 시킨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무릎이 좀 아파요 막 이랬는데 스쿼트 하세요, 일단 3대 운동 합시다 라고 하는 거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은 왜 무릎이 아프지? 부터 해가지고 이제 뭔가 과학적인 근거와 이론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초해부학이나 더 이제 딥한 이제 과학적인 것들을 사실상 뭐 물리치료사나 치료사 분들도 필라테스 운동과 웨이트적인 것과 이거는 방법들로서,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없고 그냥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론과 근거를 가지고 이 동작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결과값을 내주는 지금 이제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한 이론이 있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실기로 어떻게 풀어내면 되는가에 대해서 풀어낸다는 뜻이죠. 맞죠? 특히 요새는 소비자분들이 엄청 많이 똑똑해진 추세라고 하잖아요. 특히 막 헬스, PT 이런 것들은 요새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성을 좀 더 가지고 있어야만 차별화가 되고 나를 찾아주는 고객이 끊이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가 된 건데, 사실 옛날에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거는 요거 하면 좋아요, 일단 해보세요가 통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새는 말했듯이 회원님의 경험제 하나하나가 곧 나의 브랜딩이 되고 나의 브랜딩의 소재가 되고 콘텐츠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변화를 주어야만 인기 있는 강사가 될 수 있고 계속 이 직업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똑똑해야 하고 내가 더 몸을 자유자재로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근거가 있어야 하는, 내가 똑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캐릭터로 잡아야 되는데 기획은 그럼 끝났으면 연출이 돼야 된단 말이죠. 보여지지 못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항상 후줄근하게 이제 뭐 출근을 하거나 뭐 미팅이 없을 때는 그렇게 다니니까 제3자가 봤었을 때는 그냥 누구누구 아는 동생이라고 했었었는데 인스타 보니까는 강의하고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던데?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대요, 제 지인한테. 그런 것만 봐도 내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거나 보여지거나 연출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기획을 들었었을 때는 너무나 좋죠. 근데 그게 인스타그램이나 SNS나 본인의 브랜딩에 이제 연출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에 보여지고 있느냐? 아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이제 같이 한번 보려고 해요. 네! 제 인스타그램을 들어왔습니다. 제가 제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이장님께 말을 해볼게요. 사실 저는 인스타그램을 잘 안 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기획한 거대로 얘기를 하려면 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페르소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구체화된 캐릭터를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팔로워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회원님의 이제 그런 체형 교전이나 통증 개선을 위한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쌓는 사람이고, 초보 강사님들한테는 뭔가 이제 정보 전달을 막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이제 근거와 이론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실기로 이제 풀어내는 사람이라면 과연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살색이 많이 보이는 그런 프로필 사진들이 과연 싱크가 맞을까라는 거죠. 물론 위적인 거를 추구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교육자적인 이미지였는데 관여도도 굉장히 높게 잡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고, 그 다음에 이론과 근거를 항상 공부를 해서 실기로 풀어내는 사람인데, 이제 제가 항상 지향시키는 이런 바디 프로필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바디 프로필 사진을 봤었을 때 과연 방금 말씀하셨던 기획이 떠오른다예요. 제3자가 봤었을 때 우리가 모아야 되는 팔로워들 타겟이라고 표현할게요. 타겟들이 이런 인스타 피드가 꾸며져 있는 걸 봤었을 때 본인이 이제 비포 애프터 회원님들의 경험제가 아니라 본인 몸바디에 대한 비포 애프터가 막 나열되어 있고 바디 프로필 사진이 있고 뭐 이런 거를 봤었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딱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웨이트 트레이너인가? 혹은 선수인가? 아니면 운동을 그냥 좋아하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인가?
라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말씀하셨던 하나하나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초보 강사님들이나 예비 강사님들을 위한 그런 정보 전달 콘텐츠 하나도 없죠. 네. 해봤자 우리 총괄이사님과 함께 이제 이 수업을 했었을 때 공동작업자로 올라가 있는 거, 맞아요. 이거는 본인의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거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느낄까? 아니죠. 이사님의 덕이 크죠. 그쵸. 하은이사님이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는구나 라고 느끼겠죠. 두 번째는 회원님들의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 너 필라테스를 잘하고 체형 교정 혹은 통증 개선을 잘한다고 뭐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증빙은? 이라고 했었을 때는 구매 편의 중에서 경험제로서 보여줘야 되는데 경험제가 많이 나열되어 있는가 아니면 많이 모여져 있는가 혹은 스토리 하이라이트에 라도 모아져 있어야 되는데 있나요? 제가 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그쵸. 지금 하이라이트만 봐도 지금 고양이가 있고 그 다음에 회원님들 피드백, 그러니까 이게 비포 애프터까지 포함된 건가 아니면 감사함을 표현하는 건가? 이런 비포 애프터 남겨있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게 회원님들이랑 엄청 친하게 지낸다 했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남겨놓았던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였죠? 근거와 이론을 가지고 정보성 컨텐츠를 만든다? 네. 혹은 뭐 실기적으로 풀어낸다?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그니까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는 과연 이 계정을 보고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 플러스 누가 그 타겟들이 팔로우를 하겠냐, 즉 마케팅 용어로 풀어보면은 그 모으기가 타겟들이 모으기가 되겠냐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컨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될지를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피드는 이렇게까지 이제 본 것 같고, 이걸 보시고 이걸로 적으면 됩니다. 제가 얼리어 닥터거든요. 역시 이달의 트레이너를 굉장히 많이 해서 수익을 많이 발생을 시키니까 이렇게 아니. 멋진 비싼 제품들이 많군요. 아니요. 제가 사이버 대학교도 다니기 때문에 공부는 계속 해야 하는 곳입니다. 아무튼 이제 한번 적어볼까요? 제가 제일 고민이었던 게 이거부터였어요. 소개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었어요. 자, 정답을 알려주진 않겠습니다. 미션으로 드릴게요. 숙제로. 미션 1번 프로필 하단 카피라이팅으로 작성하기. 카피라이팅이 뭐죠? 모릅니다. 설명 안 했나? 카피라이팅이란 이런 거죠.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치킨이 땡긴다 라고 이렇게 음절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그런 멋진 슬로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줄, 멋진 한 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또 하나의 가족, 삼성 뭐 이런 거라든지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레미안, 이런 느낌으로 이 카피라이팅이 어떤 게 좋은 카피라이팅이냐면은 타깃이 있어야 되고요. 자, 마케팅 축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타깃이 있습니다. 자, 타깃이 있으면 욕구가 발현되죠. 그럼 욕구에 대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대안, 그것만 딱 싱크를 맞춰서 한 줄로 만들어야 돼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타겟은 햄버거를 먹는 사람들이고 게살버거를 원하는 사람들, 게살버거를 먹고 싶다 이 욕구인데 니들이 개맛을 알아라고 하면서 진짜 개맛이 있을 것 같은 대안을 주는 건가요? 우리는 그만큼 자신감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있는 카피. 그러니까 삼성 아까 카피, 레미안 같은 경우도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레미안. 그러면 이 카피가 왜 나왔었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레미안이라는 이 브랜드가 처음 딱 런칭이 됐었을 때 인지도가 없는 거를 삼성이라는 상징제를 묻히면은 그게 같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은 이건 CF 카피라이팅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예시로 설명을 한 건데, 우리가 좋은 이 프로필 하단으로서 이제 카피라이팅을 하려면 타깃이 있어야 되고 그들의 욕구를 우리의 잘하는 거 혹은 메타인지를 한 것들로 대안으로서 제공을 하는 그 한 줄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꼭 한 줄 뭐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어차피 세 줄까지는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줄, 한 줄, 한 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으면 베스트겠죠. 근데 우리가 주고 싶은 컨텐츠를 그 항목별로 딱 한 줄씩 뭔가 멋있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 세 줄을 가지고 얘는 뭐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으면은 성공입니다. 아마 많이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설명을 할 때는 길게 설명하는 건 쉽거든요. 근데 이거를 돌고 짧게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파이팅! 그래서 첫 번째 미션은 프로필 하단을 카피라이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배운 모든 개념들을 적용을 해서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는 하이라이트 포함 피드를 우리가 아까 기획했던 대로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꾸민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한 줄로 이렇게 막 만들어야 되냐, 그런 거가 아니라 어떤 사진이 업로드가 되어 있어야 되며 어떤 릴스가 올라가져 있어야 되며 어떤 사진 릴스가 올라가면 안 되는지를 정해놓는 거죠. 갑자기 우리 시아 선생님이 여름에 풀파티를 가가지고 갑자기 막 비키니 사진 입은 거를 막 이제 올렸어요. 그러면 본인이 기획한 재활교정, 그 다음에 통증 개선, 이런 선생님들의 선생님으로서의 피드가 과연 맞을 것인가?
아니죠. 싱크가 맞나요? 안 맞나요? 라고 하면은 안 맞죠. 근데 이제 이 퍼스널 브랜딩이나 이런 기획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회수나 좋아요를 많이 받으니까 어쨌든 조회수나 좋아요 많이 받으면 내 브랜드 가치는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오히려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신뢰가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만약에 조회수나 좋아요 많이 받았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만약에 주장을 하신다면 그게 저는 구매로 전환이 되는지. 그쵸. 우리가 이 SNS를 운영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당신이 그렇게 관심을 받는 게 목적이면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 툴로서 우리가 전환을 하고 싶다, 뭐 교육 전환이든 수업 전환이든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면 풀파티를 가서 그 업로드한 걸로 전환이 됐나요?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재활 교정이나 통증 개선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피드를 꾸며야 된다. 그래서 미션 1번과 2번은 이거를 이제 하는 과정들을 또 브이로그로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현재 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은 이미 어느 정도는 제가 조금 심한 것 같은 거는 제가 좀 삭제를 요청을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보다 더 전에 비포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비포도 정리를 한번 이제 서류화를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서류화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면서 애프터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아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이제 구독자분들이 알 것 같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